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 내용과 판례도 제법 시험에 나옵니다. 특수강간, 흉기나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으로 강간하는 범죄고요. 친족강간, 친족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괄호 안에 사실상의 친족이 포함돼. 옛날에는 사실상 친족은 포함 안 됐거든. 이거 사실상 친족도 포함되고, 그 다음 참고란에 거기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성폭력범죄로 가중처벌하는 범죄들이 쫙 나열됐는데, 그 중에 12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14조 1항이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이랑 앞부분, 뒷부분 해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바로 이 촬영죄는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남친 여친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지들 기념으로 찍었다가 남친 여친 관계가 좋았을 땐 괜찮은데 헤어지면서 남자 새끼가 또 그걸 인터넷에 올려버린 일이 생기죠. 이건 동의를 받고 찍었기 때문에 유포하더라도 유포죄가 안 됐어. 그 뒤 14조 제2항에 소위 말하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3년 이하 범죄로 신설됐어. 따라서 이제는 아무리 동의를 받고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부동의 유포죄 성립돼요. 시험에 혹시 옛날 판례대로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은 유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X, X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고. 바로 아래 판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해서 상처를 입혔다면 그중 한 명한테 상처를 입히는 순간 깨진 병 조각을 들고 상처를 입혔다면 이거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이 되는 거죠.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 성폭법 6번에 있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역시 2번 판례 두 번째 줄, 소정의 흉기를 휴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섯 번째 줄 중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소지만 하고 저질렀다면 특수강간이 되는 겁니다. 3번 비록 피고인 등이 한 명씩 A, B, C 세 놈이서 가불병 세 여자를 강간하기로 이제 모의를 하고 순차 공모였죠. A, B가 공모하고 결과를 C한테 해서 한 명씩 맡아서 하자. 그리고 A가 갑을 데리고 B가 을을 데리고 간 뒤 C가 병을 데리고 이제 강간을 도모했다면, 자, 요거 100m 거리에 세 명이 흩어져서 강간한 거, 이거 합동강간, 특수강간 된다 안 된다? 된다. 100m 이내 거리라면 이거 합동강간 되거든. 이건 시간적, 장소적 협동성 인정됩니다. 단 우리 공동정범에서 봤듯이 이때 C가 병을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특수강간이 되지만, 애당초 C는 이 B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따라다니다가 A와 B가 남녀와 을녀를 데리고 흩어지니까 병녀를 데리고 가서 호숫가에 가서 대화만 나누다 왔다면 이건
처음부터 C는 A, B 공모에 가담조차 안 한 겁니다. 이건 무죄. 이건 무죄. 셋이 흩어져서 각자 강간을 했다면 특수강간. 4번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얼굴이 찢어집니다. 아이고 미친 새끼 같으니. 이 전자충격기는 우습게 보여도 그게 3000볼트야. 전류는 약합니다. 전류까지 세면 죽지 사람. 그 번개 맞은 것처럼. 이건 뭐 켄터키 치킨 되는 거지. 근데 전압은 높지만 전류가 약하거든. 그 대신 전압이 높기 때문에 뭐 사람이 죽지는 않아도 충격은 받는데 여기다 대고 전자충격기를 놓으면 3500볼트가 흐르면서 뭐 칼날처럼 얼굴 세포가 찢어진다고 표면이. 그래서 여자를 갖다 전자충격기로 얼굴을 찢어버린 거야. 얼굴을 찢을 때 바로 뭐 그 스파크가 일면서 여자 얼굴이 살점이 찢어진 거죠. 자, 전자충격기도 바로 뭐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다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입니다. 그런데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를 꼬집어요. 남자가 여자 젖꼭지를 꼬집으면 그건 추행이지만 남자끼리 젖꼭지는 이건 살점에 불과한 거지. 이게 무슨 뭐 추행이야. 남자끼리 젖꼭지 만진다고 뭐 추행 수치심 느낍니까? 이거 강제추행죄 아닙니다. 혹시 중대장이 여성 중대원의 젖꼭지를 꼬집었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강제추행이지만 남자끼리 뭐 젖꼭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6. 체구가 큰 27세 남자가 15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해서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 됩니다. 아까 몸 위로 올라간 거 경우에 따라 내가 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죄로 처리했지만 경우에 따라 뭐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처럼. 7번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다리. 이 여성이 여고생이었어요. 여고생이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마 위에 드러난 허벅다리를 촬영을 한 거야. 이게 왜 논란이 있었냐면 우리 때도 그랬지. 하긴 뭐 우리 때도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는 이게 영원히 그 아재 삘이지. 아니 학생이 바지통을 좀 넓혀서 나팔바지를 좀 입으면 어쩌고 바지통을 좀 줄여가지고 쫄바지를 입으면 좀 어때? 그걸 단속하고 난리가 났지. 요즘엔 뭐 단속이 많이 완화됐죠. 여학생들 보면 우리 동네 애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더만 미니스커트. 그걸 치마를 줄여가지고. 그런 이게 다 드러난 거야. 그런데 바로 이 촬영죄라는 게 바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되거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때 그 여고생은 지 스스로 치마를 줄여가지고 허벅지를 내놨지 않느냐. 수치심을 느꼈다면 지가 줄여가지고 허벅지를 내놨겠느냐. 그 허벅지를 찍은 건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 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뭐 그건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도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뭐 혹시 힐끗힐끗 보는 것도 좀 기분 나쁜데 그걸 휴대폰 카메라로 대고 찍었다면 뭐 그냥 있으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으면 수치심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촬영죄 인정한 겁니다. 이 인간이 교사였어요. 또 교감인가 됐던 인간이에요. 이 여학교 교감쯤 되는 인간이 다른 여학생 허벅다리를 찍었으니 그 학교 여학생들 오죽했겠어. 이 인간한테 얼마나 추행을 당했겠어. 마찬가지로 8.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어린 여학생 뭐 신체 검사를 한다면서 뭐 건강검진 한다고 하면서 학생 옷 속으로 넣어가지고 배와 가슴을 만졌다면 아무리 초딩이라도 요즘에 뭐 5, 6학년이면 제법 가슴도 튀어나오고 여성성이 나타나는 그 시점인데 여학생 가슴을 만져대. 이거 뭐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인정된 겁니다. 한편 9.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른 자가 촬영물을 유포하면 뭐 처벌받는데 첫 번째 줄 뒷부분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출거해야 돼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말하는 거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뒀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무죄이다. 지금은 좀 바뀌었지 이제? 동의 촬영물 부동의 유포죄. 이건 내가 그냥 죄명을 만들어 준 거야. 쉽게 이해하라고. 동의 아니면 승낙 촬영물 부동의 유포죄. 아무리 승낙을 받고 동의를 받고 찍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합니다. 이제는 이 판례가 나오던 2009년에는 이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 이 규정이 생겨서 이제는 무죄가 아니라 동의 촬영물 부동의 유포죄가 된다고요. 한편 다음 페이지의 11번부터 봅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갑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촬영죄도 안 되고 유포죄도 안 됩니다. 앞에 9번 판례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 9번 판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9번) 판례는 A가 A 카메라로 B의 동의를 받고 찍은 거고 11번 판례는 B녀가 자기 몸을 자기 카메라로 찍은 다음 찍은 동영상 파일을 A한테 보내니까 A가 그 모니터에 나타난 B녀의 몸을 찍었는데 자 A가 직접 카메라로 B녀의 몸을 찍었다면 이게 되는데 A가 찍은 건 A의 모니터에 나온 B녀가 찍은 동영상 파일의 재생 화면을 찍은 것이지 B녀 몸을 찍은 건 B녀 자신의 카메라거든. 이건 동의 촬영물도 아니고 부동의 유포죄도 안 돼. 이건 지금도 안 돼. 이건 지금도 안 됩니다. 왜? 지가 찍은 거니까. 혹시 민법상 이로 인해서 B녀가 심적인 고통을 당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이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줄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파일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촬영죄도 안 되고 촬영죄가 안 되니 유포죄도 안 되는 겁니다. 10번 시험에 나왔죠. 카메라 등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면 설사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이 됐다 할지라도 촬영죄는 기수입니다. 꼭 저장이 돼야 기수야? 촬영을 하면 기수지.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4번 아동한테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빠졌는데 군인이 현역 군인이 어린 초딩과 소위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면서 초딩한테 자기 벌거벗은 신체 부위, 성기나 이런 걸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초딩이 이걸 찍어서 보내요. 초딩은 어린애잖아. 아무것도 모르거든. 거기가 뭔지도. 이때 비록 초딩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찍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이랑 대입됐다면 죄 안 돼. 아까 봤던 그 판례처럼. 다 큰 년이니? 다 큰 년? 요까지 하면 뭐하나? 다 큰 년이 지가 찍어가지고 보냈으니 미친년이지 그게 일종의. 그건 다 큰 성인이라서 안 되는 거고 어린애를 살살 꼬드겨가지고 성기를 찍어 보내라고 한 건 이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적 학대 행위에다가 지금 그 내용이 일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를 찍어 보내도록 한 거,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를 찍어 보내도록 한 거, 이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요. 한편 15번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인데 바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네 번째 줄 중간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했다면 이건 뭐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음란죄를 저지른 건데 이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전달해야지. 맞죠?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전달해야지. 직접 전달한 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에 유사강간죄 앞에서 잠깐 봤죠?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 도구를 넣는 행위. 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징역이죠. 강간이 3년 이상인데 유사강간은 2년 이상, 강간죄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와 굉장히 가벼운 범죄거든. 유사강간, 강간에 비해서는.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잠깐 72페이지로 잠깐 갑시다. 72페이지의 행위에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폭행 협박을 한 뒤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뒤 간음을 하는 건데 간음이라는 건 이제 성기에다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걸 성기를 삽입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면 강간이 되는 겁니다. 합의하에 하면 뭐 강간이라고 하질 않아. 간음이라고 그냥 하지. 이때 보통은 폭행 협박을 하고 반항을 억압 내지는 곤란하게 한 다음 간음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판례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아래쪽에 써놓을까? 여백이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에 최근에 나온 판례번에는 잘 기억이 안 나. 작년 연말쯤에 나온 겁니다. 여친이 생리 중이라 그리고 또 남자애하고 기분이 뭐 잘 안 맞아가지고 헤어질 걸 고려하고 있는 중에 생리 중에 남친이 성관계를 요구하니까 거부해요. 그랬더니 남친 녀석이 뭐라고? 그러면 자위를 할 테니 도와달라. 자위를 할 테니 도와달라.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네가 뻘거벗고 있으면 내가 뒤에서 그냥 네 엉덩이 근처에다가 성기를 문지르기만 할게. 삽입은 안 하고 생리 중이라니까.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 대해서 엉덩이 부분을 비벼대는 것만 허락해달라. 그래서 여친이 허락을 해줬더니 이 자식이 뭐야? 이 인간이 비벼대는 척 하다가 뭐 강제로 성기에 삽입을 합니다. 자, 요거 강간 된다 안 된다?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비벼대면서 자위까지만 허락을 했지 성기 안에 삽입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잖아. 요거 강간죄 인정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강간은 싫다는 걸 패고 그냥 누르고 해야 하는 게 강간인데 요놈처럼 뭐 자위만 허락받아가지고 자위 행위를 하다가 그 틈새에 강제로 성기에 삽입을 했다면 삽입하는 순간 이거 뭐 두들겨 패고 반항을 억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 뭐 강간죄 된다. 이거 강간죄 된다. 최근에 나온 판례요.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강간죄 인정된 판례요.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강제추행죄. 추행은 성기삽입 즉 간음을 제외한 모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가 다 추행입니다. 주체 제한 없고
이성 간에도 추행 가능해요. 따라서 남자끼리 성기를 만지거나 여자끼리 성기를 만져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만져야지 삽입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유사강간이 되는 거야. 그때는 성기를 같은 성끼리는 삽입이 안 되니까 뭐 여자끼리 만져대다가 손가락을 넣는다든가 남자끼리 만져대다가 항문에다 손가락을 넣는다든가 하면 뭐 유사강간이 되는 거지. 항문에다 성기를 삽입해도 유사강간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성별, 연령, 기혼, 미혼 묻지 않고요.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건데 이때 폭행, 협박은 강간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상대방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다면 뭐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때 추행은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우리 총론에서 봤던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조금씩 이제 완화돼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도 조금 아까 여기처럼 폭행 협박을 해서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는 그 정도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뭐만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만 있다면 대소강약을 묻지 않고 추행을 하면 추행죄가 성립되는데 이때 바로 폭행 협박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것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여자를 뒤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뒤에서 백허그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괜찮지만 외간 남자 친하지도 않은 놈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 남자 손은 여자를 뒤에서 백허그하면 남자 손은 당연히 뭐 가슴에 닿기 마련이거든. 따라서 뒤에서 갑작스럽게 끌어안으면 끌어안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고 그 자체가 뭐 추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시에 가능해요. 바로 요 식당 종업원들을 소위 회식시켜 준다고 하면서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직원 여자 아줌마 하나를 뒤에서 확 끌어안는 사건입니다. 이거 뭐 세 번째 줄 뒷부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이거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이 골프장 여종업원들한테 뭐 골프장 사장과의 지위를 내세워서 러브샷을 강요한 거 러브샷 자 요거 추행돼요 안 돼요? 남학생들한테 물어봤던 이 판례인지 책에 나오기 전에 내가 판례를 미리 보고 자 러브샷을 조금 강제로 하도록 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을까? 남학생들은 80%가 NO, 여학생들은 80%가 오예 추행된다. 누구 입장에서 판단해야 돼? 가해자 입장에서 왜 판단해? 피해자 입장에서 짜증나면 추행인 거지. 이거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브샷도 뭐 추행에 해당돼요. 3번 바로 아래 판례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하는 등 꼼짝 못하도록 한 다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태 새끼지. 남이 보는 것도 쪽팔릴 텐데 이걸 보여줘. 이거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4번도 마찬가지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살짜리 아이가 있는 데서 성기를 꺼내들고 흔들어대고 뭐 가까이 갔다면 이거 뭐 추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교 판례 5번째 줄 비교 판례 이 아줌마와 말다툼을 하다가 뭐 화가 나니까 그 48세 아줌마 앞에서 바지를 내려가지고 성기를 보여준 거야. 자, 추행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에 두 개는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하는 걸 보여준 게 추행인데 여기서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는 둘 다 뭐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이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 이 판례는 세 번째 판례는 뭐야? 바지 내리면 뭐 하면 돼? 고개를 돌리고 딴 데로 가버리면 돼. 이거는 추행 아닙니다. 혹시 사람 많은 데서 이런 짓을 했다면 혹시 뒤에서 보게 될 공연 음란죄라는 게 성립할 수는 있어도 그 여자에 대한 추행죄는 안 됩니다. 왜? 보기 싫으면 고개 들리고 딴 데로 가면 되니까. 5번 이건
역시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가 조금 과격하게 뭐 폭행을 가하니까 그래도 또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자기를 폭행한다고 같이 폭행하긴 뭐 해가지고 두 번째 줄 여자의 입술과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뭅니다. 자, 강제추행죄 된다 안 된다? 여자가 씨앗대기 때리면 같이 씨앗대기를 때리든가 여자 가슴을 왜 깨물어 대? 왜 깨물어 대? 강제추행죄입니다. 6번 판례 요거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죠. 이 변태가 역시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됐죠. 다른 데선 시험에 나왔어. 순경시험에도 한번 나왔지 아마. 이 여고생 뒤를 몰래 쫓아가다가 여고생을 끌어안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여고생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뒤돌아보니까 웬 변태 새끼가 손을 들고 있거든.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더니 끌어안으려고 손을 뻗쳤다가 그 여자애가 소리를 지른 바람에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자, 강제추행죄 이거 기수, 미수 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셋 중에서 무죄, 미수, 기수 어디에 해당되겠어? 미수야. 손을 뻗치는 순간 추행죄 실행의 착수고 뭐 도중에 내렸으니 이거 미수인 겁니다. 강제추행죄 미수. 다음 페이지에 5번째 줄 이거 세 번째 줄 볼까? 줄친 부분. 피고인의 팔이 갑에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이거 폭행에 해당되고 그때 기습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 인정되는 겁니다. 강제추행죄 미수예요. 끌어안았다 하면 기수지. 아까 저 춤추면서 뒤에서 백허그 한 사건 이게 강제추행죄 기수이듯이 끌어안았다면 기수지. 주관적 요건 고의수해야 되고 단 뭐 추행의 경향은 있어야 됩니다. 추행의 경향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의사가 유방암 환자 수술 후 암 제거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덩어리가 만져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자 가슴을 조금 만져봤다면 이건 뭐 치료 목적으로 했지 성적인 그 혐오감을 유발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행이 될 수 없죠. 특수강제추행죄 볼 것도 없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이건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인정된 거죠. 그 다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대중교통수장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이때 공중밀집장소가 꼭 무슨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자 엉덩이 더듬어 대는 것만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 뭐 찜질방도 된다. 동그라미 2번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것도 이거 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얘 억울해 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 젊은 여자애가 자기 이불로 막 파고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찜질방에서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여자 하나가 이불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보겠어? 미친년이라고 보겠습니까? 얘가 나한테 뻑이 갔나? 하면서 뭐 얘가 앵기면 당연히 뭐 더듬어 될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자식이 더듬어 된 거야. 이거 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인정됐어요. 근데 내가 한번 찜질방에 갔는데 남친 여친 둘이 와서 이제 자다가 이제 잠이 깊이 빠지니까 이제 뭐 정신없잖아. 이 여자애가 내가 여기다 발을 얹더라고. 순간 이 판례가 떠오르는 거야. 이것도 잘못했다가 뭐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겠다 그래서 발로 살살 뭐 밀었어. 저쪽으로 확 밀었습니다. 세게 차면 또 폭행했다고 그럴까봐 살살 밀었어. 살살. 혹시 찜질방에서 여자가 이불 속에 파고들면 뭐 발로 차버려. 그거 만져대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입니다. 미친 여자애지. 남의 남자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여자애가 어디 있어? 정신 나간 거지 이거. 본인 잘못 있어. 이건 조금. 그런 바람에 이 인간 인생 망쳤지 뭐야. 어? 경찰 과거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껌 좀 씹다가 사고를 쳤는데 폭력 요건 조금 봐줘.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줬다면 요 정도는 이제 웬만하면 크게 문제는 안 돼. 근데 절도를 해가지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 매우 힘듭니다.
거의 7~80% 떨어져 면접에서. 근데 뭐 성추행을 저질러 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았다. 안 돼. 시험 포기해. 100% 이건 안 됩니다. 이건 100% 합격 안 돼. 폭처법 위반죄는 왜냐하면 경찰 싸움 좀 해야 되니까 폭처법 위반죄 과거에 좀 껌 좀 씹고 싸움 좀 한 건 이건 경찰 도움이 되거든. 업무 수행하는데. 그건 웬만하면 봐주지만 절도 거의 안 봐주고 성폭 이건 완전히 안 봐줘요. 그런 바람에 얘는 뭐 끝났지 뭐. 순경시험 못 보는 애입니다. 얘는. 이건 뭐 기소유예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으니 이건 볼 것도 없지 뭐.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이건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뭐 마탱이가 한 걸 말하고 한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 사유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술을 먹고 뻗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한편 거기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 환자에게 치료를 가장해서 간음 추행을 했다면 이거 뭐 요게 바로 뭐 요게 준강제 추행죄에 해당돼요. 지금 그 판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 다리를 다쳤어. 아래쪽에. 근데 환자의 여기 성기 부분을 막 눌러주는 거야. 아니 여길 다쳤는데 여길 왜 눌러? 요게 바로 뭐요? 준강제추행죄 인정됐습니다. 자기를 신뢰한 여자 환자한테 치료를 가장해서 뭐 성기 부분을 왜 눌러? 다리를 다쳤는데 요거 준강제추행죄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책에는 그 판례 안 보이더라고. 행위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추행하는 거고 주관적 요건 당연히 뭐 심신상태에 있는 걸 알고 요걸 이용해서 간음 추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가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야기했다든가 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술 먹고 소위 뻗었는데 뭐 간음을 하려고 했더니 거부를 했어요. 거부의 몸짓으로 이제 막 밀어내고 제끼는데 두들겨 패고 했다면 이건 뭐 악원 강간이야. 그래서 수원역에서 알죠? 남친 여친이 술 먹고 이제 거의 뭐 만칠해가지고 여자애가 토하고 하니까 갑이 와가지고 지금 얘가 뭐 토해가지고 장난이 아니다. 너 물휴지라도 사다가 좀 닦아줘라. 내가 얘 보호하고 있을 테니까. 얘가 물휴지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이 인간이 비녀를 끌고 자기 회사 화장실로 가가지고 성폭행하려다가 얘가 거부하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비녀 죽은 뒤에 시체를 수원 근처 호숫가에 갖다 버리고 아침에 깨어보니 이제 얘도 술 먹었지. 깨어보니 지난 밤에 대형 사고 친 게 기억이 나가지고 원주 저 호숫가에 또 가가지고 본인도 목매달아 죽은 사건이야. 만일 뻗어버린 여자를 데리고 가서 뭐를 했다면 그냥 성기를 삽입했다면 여기까지는 뭐 중간간이야. 근데 성기 삽입하려고 했는데 얘가 의식이 조금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친이 아니니까 막 거부하는 걸 두들겨 패고 병기가 깨질 정도였으니까 뭐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얘기지. 그걸 때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강간이 되는 겁니다. 죽었으니 뭐 강간치사지. 1번 판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니까 피해자가 깨서 몸을 뒤척이고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 행위로 나가는 걸 포기했다면 뭐 아까 앞에서 봤듯이 강간죄 실행의 착수는 인정할 수 없지만 뭐 준강간죄 실행의 착수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2번은 아예 무죄였어.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서 그 남자를 자기 애인으로 착각하고 불을 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를 막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어. 아니 자기 애인의 손길과 애인 아닌 자의 손길도 구별 못하나? 이건 뭘 애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거지. 누구냐고 물었다는 건 애인이 왠지 애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냐고. 이때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니까 또 뭐라 그래? 그냥 빨리 하라. 그냥 빨리 하라. 그래서 간음을 했다면 자,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알고도 승낙한 겁니다. 이건 화관으로 본 거지. 한편 3.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 추행했다면 바로 뭐 그 신도들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뭐 노회장에 대한 항거가 불능 상태에 있다고 봐서 이거 뭐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인정했습니다. 목사도 따먹더니 노회장도 따먹고 뭐 지금 또 저기 어디 영락교회인가 어디 교회에 목사 하나가 또 뭐 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미투에 또 나왔죠. 자, 다음 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죄입니다. 이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서 간음 추행함으로써 성립해요. 성인끼리 동의를 받았다면 뭐야? 무죄야. 그런 걸 화간이라고 합니다. 서로 좋아서 한 거니까 이걸 화간이라고 하는데 화간 조화로울 화자 서로 좋아서 한 거지만 13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아래야. 그런 어린아이한테 동의를 받았다면 이건 동의가 아니에요. 걔가 뭘 안다고 동의를 해. 성행위가 뭔지도 모르는데. 요즘 애들은 많이 알아. 이놈의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열기만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음란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쨌건 그 어린아이한테 동의를 받았다는 건 아예 동의 없이 한 걸로 칩니다. 그래서 의제강간이야. 의제강간. 그 대신 객체가 13세 미만이에요. 13세 이상은 의제강간죄 객체가 될 수 없어요. 행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유하지 않으며 당연하지. 폭행협박을 하면 이건 그냥 강간이 되는 거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또 13세 미만이라도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뭐 이건 그냥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죄가 따로 또 있어. 더 가중처벌되는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주관적 요건, 요건 13세 미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몰랐다면 뭐 과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되는 거지. 바로 밑에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뭐 자기가 가르치는 남학생 성기를 만진 거, 요거 뭐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추행에 해당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있고요.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지만 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미수가 처벌되는 이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미수 처벌합니다. 바로 밑에 판례가 그거죠. 세 번째 줄. 이 메뉴에 박스를 볼까? 박스 세 번째 줄에 보면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예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또는 강간, 강제추행, 상해치상죄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맨 아래 판례로 가서 세 번째 줄. 그 의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죄 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을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는 물론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른다는 걸로 해석하는 거, 이거 유체석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는 것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강간죄 규정에 따른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는 물론 미수처벌 규정도 그에 따라 처벌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유체석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강간 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강간죄 등을 보면서 상해를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때 이 상해, 사망 등은 맨 아래 판례 강간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간음 그 자체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위안부 여성들한테 뭐 무자비한 뭐 성폭력, 그냥 강간 정도가 아니라 뭐 가시나무 같은 나무를 갖다가 성기나 항문에 그걸 쑤셔 넣어가지고 살해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야? 강간살인입니다. 그냥 싫다고 거부하는 걸 패고 강간하는 경우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살해 의도로 성기 등에다 그런 걸 집어넣으면 그게 살인, 고의가 있는 거죠. 강간살인이죠. 넘어가서 주관적 구속요건. 강간 등 상해는 상해에 대한 고의,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치상치사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수. 강간치상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여태 이걸 그냥 놔뒀나? 강간살인입니다. 옛날에는 강간살인죄라는 범죄가 없었어. 그래서 강간을 하고 사람을 살해하면 강간살인이라는 범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었고 강간을 하다가 부상을 입히고 살해를 해도 역시 뭐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었어요. 강간살인이라는 범죄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뭐 강간살인죄 생겼어. 95년도 개정 때 강간살인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짓을 저지르면 강간치상죄와 살인죄 경합범이 아니라 강간살인이에요. 86년도 판례를 여태 놔두고 이러면 되나? 지워버리세요. 그 끝에다가 강간살인. 강간살인. 혹시 강간치상을 저지르고 며칠 후 피해자가 찾아와서 너 어쩔래? 나 며칠 전에 강간한 놈이지 너 어쩔래? 그럴 때 죽였다면 이건 강간치상과 살인의 경합범이 되지만 범행 현장에서 강간치상죄를 범하고 여자가 울면서 뭐 어쩔 거냐 막 덤벼드니까 돌로 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돌로 쳐서 쇠, 철사줄로 묶어서 죽인 거 뭐 다 나와. 다 그때 당시에는 강간죄와 살인죄, 강간치상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다 뭐야? 강간살인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강간 중에 폭행을 행사해서 살해의 고의를 가진 경우에는 강간살인죄가 된다. 여기는 또 설명해놓고 1번은 여태 놔두고 있어요. 이 강간살인죄가 생기기 전에 나온 판례인데 한편 3. 피해자를 폭행해서 비골골절, 코뼈를 골절시키고 상해를 간 다음 강제추행을 한 경우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볼 수 없어 이때는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폭처법 위반죄와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야지 강제추행 치상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고. 즉 상해를 가할 때까지만 해도 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상해를 가한 뒤 추행의 고의가 생겼다면 이건 상해죄와 추행죄의 경합범이지 뭐야. 판례 정리. 이건 이미 상해죄 볼 때 봤죠. 극히 경미한 상해는 상해를 보지 않으며 그 극히 경미하다는 기준이 바로 뭐요? 그냥 냅둬도 일주일 정도면 저절로 아물 정도의 가벼운 상처는 상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해에 해당되는 경우 우출, 술관절 부위의 찰과상, 그 밑에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불 정도, 그 밑에 유명한 판례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정신병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이거 상해입니다. 4. 천여막. 사실 천여막 파열은 뭐 그냥 냅둬도 며칠이면 아물 상처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상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가부장적 그 남자 우선주의예요. 여자 천여막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뭐 의미가 있다는 그런 남본주의 사회에서 유래되는 거지. 어쨌건 그냥 상처와 천여막 상처는 우리 대법원이 달리 취급합니다. 그래서 천여막은 가볍게 파열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 상해로 봐요. 천여막 파열은 무조건 상해고 그 밑에 젖가슴을 움켜쥐어 가지고 10여일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가한 거. 좌상이란 게 저거 좀 멍이 심하게 든 거. 그 밑에 6번 10일간 가려를 요하는 전환 반응, 히스테리증, 신경질 반응. 이것도 상해입니다. 그다음 추행을 당한 후 음부에서 노란 것과 함께 피가 묻어나왔고 아파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의 요도염 의증이 생겼다면 이거 뭐 상해입니다. 요도염 의증에다 줄을 긋고 이게 바로
성병 감염이에요. 성병 감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가 B를 강간했는데 성병까지 감염시켰다면 뭐 강간치상이야. 강간치상. 성병도 상해입니다. 그 다음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이것도 뭐 이것도 일종의 히스테리고. 그 강간으로 요치 0.1cm의 외음부 찰과상을 입힌 경우 이건 뭐 0.1cm 정도의 찰과상이지만 설마 1cm겠지. 1cm. 요치 10일이라면 뭐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인 겁니다. 치료를 요해요. 그래서 상해에 해당된 거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해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자,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강도 같은 경우 A가 B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골아떨어지게 하고 돈을 빼앗아 가면 이건 뭐 그냥 강도이지 강도 상해로 절대 안 봤어요. 그런데 지금 A가 B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강간을 했는데 사실은 수면제가 아니고 이때 먹인 게 수면제가 아니라 마약이었어. 마약을 먹이고 간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이제 뭐 먹으면 중독성이 생기거든. 먹을 때 그 마약의 그 환각 상태를 느끼고 중독 상태도 발생했고, 또 마약을 좀 심하게 먹여가지고 마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지만 죽이기 전까지 먹이면 뭐 한참 동안 이거 뭐 제정신 아닙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뭐 상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 지금 잘못 해설해 놨어. 일시적으로 수면이나 의식불능 상태에 이르면 상해가 아니지만 뭐 병적 상태가 야기되면 마약으로 인한 중독 내지는 뭐 정신 이상 증세 정도까지 나왔다면 이건 상해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건데, 앞부분만 소개해놓고 왜 이게 상해인지는 다 빼먹었으면 어떡해. 단순한 수면이나 의식불능 상태는 상해 아닙니다. 그 마약을 먹이고 마약 중독 현상이 나오거나 뭐 정신 이상 증세까지 초래됐다면 그때는 상해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걸 갖다가 뒤에 건 빼먹고 앞에 것만 놔두고 상해라고 보면 어떡해.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정 크기 정도의 조그만 멍들은 거. 다음 페이지에 2번 유명한 판례죠. 음모 절단 사건. 가위로 음모를 잘라낸 거 상해 아닙니다. 손바닥에 2cm 정도의 가벼운 상처. 3, 4일 가려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 조금 멍든 거. 경부, 전흉부, 피하 출혈. 그 다음에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 이런 것들은 상해 아닙니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이건 조금 쉬었다 갑시다. 설명할 게 좀 있어서.